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동의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크립토 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갖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루다의 김단태님 모시고 저희가 그 웹 3.0과 현재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으로 크리에이티브 힐의 임천원 대표님 모시고 현재 크립토의 상황과 그리고 크립토의 미래 그리고 디파이 웹 3.0 등등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천원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자리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요즘에 그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고 계셨던 건가요? 네네네. 그럼- 저희가 그 블록체인으로 이제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발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곳에 맞춰서 이제 컨설팅도 하고 네. 또 이제 정부에서 지금은 이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지만 네. 이제 디파이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그 이슈화가 됐었거든요. 이제 예. 그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연구도 하고 조사도 하고 네. 그런 일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굉장히 많이 바쁘셨다가 요즘 굉장히 오히려 혼란스러우시겠네요. 그렇죠. 어떤 게 이렇게 된 건지 또 최근에 그 테라루나 사태 또 셀시우스로 인해서 이더리움 가치가 이렇게 많이 하락한 사태까지도 예. 대해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또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된 사실 셀시우스의 사건이 일반 금융권에 있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또 루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있었다면 뭐 당장에 난리가 나는 사건인데 어른들은 잘 몰라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잘 모르고 오히려 아는 젊은이들 중에서는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먼저 이제 디파이라는 개념부터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결국은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게 디파이한 상황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실제로 우리가 그 가상자산, 뭐 디지털 자산 또는 암호 자산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어요. 뭐 한국에서는 가상자산으로 이렇게 통칭도 하지만 네. 또 최근에는 디지털 자산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으로 되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디지털 자산들이 최초의 자산으로만 있다가 네. 실은 이걸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윤활유가 된 게 이제 디파이가 나오면서 좀 더 이 자산에 대해서 활용처가 더 많이 생기게 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그냥 채굴 해서 만들어서 내가 보유할 수 있게끔까지만 됐고 또 이더리움은 거기에다 블록체인 기술을 좀 더 많이 가미한 거죠. 네네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가. 비탈린 부텔릭이 우리 이더리움은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이다라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통해서 거기에 다양한 방식을 채택을 하면 그걸 가지고 금융도 만들 수도 있고 또 다른 우리가 뭐 물류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블록체인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이렇게 좀 제공해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은 디지털 명목상에 만들어낸 심볼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이더리움은 사실 그거를 사상적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다 실제로 디지털에서 뭔가 다양한 유통을 할 수 있는 비클로서 만드는 게 이더리움이다. 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네네네. 이더리움의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해서 최초로 나왔던 것들이 이제 대출 플랫폼, 네. 또 그 대출로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또 스테이블 코인들 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의 있음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사실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 보완이 되어지고 검증이 되어지는 시스템인 게 맞잖아요. 이더리움도. 네네네. 근데 저희가 좀 여기서 의문을 가지는 게 DeFi라고 하는 Decentralized Finance, 그러니까 탈중앙화 금융이 도대체 왜 등장했냐는 거예요.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자체는 어떻게 역사적으로 따져 본다면 기존의 권력과 금융이 가졌던 것들을 해체하고 자유롭게 거래하고 자유롭게 상호 유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한 것을 그걸 디지털에서 구현하고자 한 것인데 여기서 금융기관의 모양을 차용한 왜 디파이가 왜 생겼느냐. 실은 이제 저는 처음에 디파이가 나왔을 때는 디파이 좀 옹호론자에 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전통금융에 대한 어떤 저항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실은 이 저항은 우리가 계층 간의 저항이 될 수도 있고 또 세대 간의 또는 어떤 나라 간의 저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건 어떤 새로운 시도의 금융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디파이 역시도 중개자가 없이 금융 활동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최초에 나왔던 것은 메이커다오라는 서비스가 이 디파이에서는 처음에 먼저 이게 견인을 했었거든요. 네. 메이커다오는 이더리움의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결국은 그러면 디파이라는 게
금융 활동을 해준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디파이 안에서는 실은 이제 금융의 다양한 형태를 탈중앙화 시킨 그것들을 우리가 디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서는 대출도 해주고 또는 전통 거래소도 있죠. 뭐 우리가 이제 그걸 얘기하면 뭐 업비트도 될 수도 있고요. 네네. 네, 빗썸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네. 것들 역시도 탈중앙화돼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거기에 파생 상품들도 또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 금융 활동들을 중개인들이 없이 소스 코드로만 작동할 수 있게끔 네. 만드는 그게 이제 디파이였습니다. 어쨌든 금융을 하는데 기존의 시스템을 디지털화한 것을 지금 모양 형태로만은 그걸 디파이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네요. 네. 그래서 그럼 왜 이걸 디파이를 전통 금융과 좀 다르고 더 훨씬 더 지지를 받았냐고 하면 우리가 은행의 역할을 본다고 하면 은행에서는 우리가 그 은행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디파이에서는 좀 더 명쾌하게 좀 풀어주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모두에게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특정 은행이 있다고 하면 그 은행이 하루에 얼마의 예금이 들어오고 얼마의 대출이 나가고 또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실은 데일리로 매일 투명하게 보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뭐 우리가 일련의 금융의 역사에서도 뭐 한국의 최근에도 뭐 저축은행에서도 도산 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앞전 시간에서 웹3에서 웹3의 특징적인 하나가 오픈소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네. 했을 겁니다. 그래서 탈중앙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저기에 돈을 예금을 하고 또 저기 시스템을 믿고 쓰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픈소스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드에 작동하는 원리는 이렇게 문제없이 작동을 해라고 이렇게 알리고 네.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서 수수료가 좀 더 저렴하고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네요. 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죄송합니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배워가는 단계니까 네. 이런 대담을 통해서 금융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는 금융은 저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불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뭐를 할 때 이 불을 쬐어주면 그게 활성화되고 불이 활활 타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일종의 윤활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뭔가 대상이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기초 자산이라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 기업이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대출자가 있거나 아니면 예금자가 있거나 이런 몇몇 주체들을 가지고 중개를 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시간을 통해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서 이제 신뢰도를 쌓아왔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흔들렸을 때 사회 전체가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의 자원이 일부한테 넘어갈 때 일부는 너무 좋아지고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나빠지는 아니면 그 소외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 이제 한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비트가 나왔고 크립토가 이제 활성화되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디파이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 크립토 시장의 활성화에는 엄청나게 지대한 역할을 했을 것 같긴 한데 네. 자체적인 신용의 근거라는 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마치 우로보로스의 원처럼 이 뭐냐면 자기 꼬리를 무는 뱀의 모습처럼 자기 순환적인 모양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엔가 근거를 둬서 기둥을 박아서 어떤 기초에다 기둥을 박아가지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우로보로스한 그 잘 꼬리를 무는 뱀과 같은 그런 모양이라서 이게 한 군데에서 뭔가 고리가 터지면 연쇄적으로 다 터지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파이하고 디지털 자산들하고 그 관계에 대해서 머니레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의 기초 자산들 또는 비트코인의 기초 자산된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기에서 대출 일어난 것들을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고 하면서 실은 이번에 이더리움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도 너무 많은 버블이 생겼던 거예요. 예. 너무 많은 레버리지가 생겼던 것이죠. 예, 그 지난 저희가 김단태님하고 같이 대담을 했을 때 그 내용을 짚어봤죠. 네네네. 네. 그랬던 것처럼 상호 운용성 측면에서 디파이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젝트들, 다양한 또는 회사들 이런 것들이 서로 우리가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프로토콜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있고 이 프로토콜로 인해서 만약에 자산 가격이 낮아지면은 청산하게 되어 있고 이게 또 다른 어떤 거래소의 유동성 풀하고 관련이 되어 있고 네. 그래서 청산을 하게 되면 시장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또 여기에서 유동성이 낮아지게 되고 하면서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작년에도 이런 많은 어떤 그 리스크가 있다라는 네. 것에 대해서도 많이 레포트가 나왔었죠. 네. C파이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C파이, D파이 말 그대로 중앙화되어 있거나 네. 아니면 탈중앙화되어 있거나 그래서 센트럴라이즈 된 건 아. C파이. 네. 이건 기존 금융이죠. 은행 또는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 금융 거래소들. 아, 네. 그리고 D파이는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는 성격을 띤 네. 어떤 금융들, 은행도 있고 네. 또 거래소도 있고요. 네. 뭐 유명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유니스왑, 팬케이크스왑 이런 네. 것들이 업비트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머니레고라는 건 연결되어서 정말 마치 도미노처럼, 물론 기존 금융도 그렇긴 합니다만 여기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많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건 되게 유용하다라고 다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디파이는 사실 지금 조금 문제가 드러난 거고, 네. 오히려 디파이가 없었으면은 이렇게 커지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일파만파 해갖고 순식간에 수십 조가 날아가는 개념에, 물론 호가 개념이 있긴 합니다만 이런 개념도 없었겠네요. 그러면 디파이가 이렇게 그 시장을 교란하는 잘못된 작용을 했느냐라고 보기는 어렵고, 네. 실은 우리가 디지털 자산이 최초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은 네. 자산이라고 하면 그 자체로 가만히 놔두는 것 자체가 실은 좀 더 비효율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그 같은 어떤 선상에서의 이제 금융 서비스들이 나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디파이에서 추구하는 목표 자체도 그 기존의 어떤 이제 금융에 소외되었던 그래서 이제 금융적인 포용 부분에서도 어느 네. 역할을 하겠다는 것들도 있었고요. 이제 조금 이제 주제에서 살짝 벗어날 수는 있지만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명백히 러시아가 잘못했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러시아를 국제 결제망에서 제외를 합니다. 네. 스위프트망에서 제외를 네. 하죠. 실은 그건 큰 어떤 시사점을 좀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국가 간이 어떤 합의된 어떤 시스템에서 특정 이유에 의해서 그 결제망을 쓸 수가 없다. 특정 네. 국가가 고립이 된다라고 하면 미국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 이제 여러 이제 다양한 그 우방의 국가들과 또 미국과 반대되는 국가들의 작동해서 또 뭐 중국도 있겠고. 그러니까 패권국에 의해서 제국주의적인 흐름들이 과거처럼 네. 계속해서 재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그전 기존 전통의 금융 시스템이 현재처럼 돌아간다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스위프트망에서 제외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 과연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럼 새로운 어떤 결제망, 결제 수단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측면도 좀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디파이에서 조금 보완을 해줬다. 조금 더 이제 그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어떤 디파이 세계에서의 네. 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은 이제 그 부분은 어쨌든 이제 전통 금융의 다양한 어떤 문제점을 좀 더 하나씩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든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 김단태님하고 이게 일종의 2부가 되는데, 우리가 크립토에 대한 네. 논의를 하는, 지금 들어보니까는 이게 제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생태계가 금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크립토 그하고 이더리움은 생태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 생태계만 만들어진 거죠. 디파이라는 게 금융이니까 금융 생태계만 만들어졌고 생태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크립토 상황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금융이라는 것은 우리는 일종의 그 부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물 경제와 실체 경제가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금융이 생겨서 부차적으로 생겼는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부차적인 게 오히려 더 주가 되어서 옛날 뭐 2008년도 리만 사태가 벌어지고 이랬던 게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트코인에서 시작했던 것은 바로 거기에 정면으로 반대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일반인들이 정말 이유도 없이 약자가 되고 이유가 없이 탈취가 되어지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비트가 나왔는데, 네. 그 비트에서 나온 그 디파이 개념이 오히려 리먼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이번에 발생한 거네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떤 차곡차곡 발전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만든 사람들이 금융을 어떤 핵심으로 두고 한 것보다도 어떤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먼저 예,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이 가지고 있는 실은 다양한 어떤 복잡성들이라든지
또 안전장치라든지 네. 또 완충장치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다 고려하지 못한 서비스들이 네. 이제 나왔던 거죠. 예. 그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되고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디파이 특성상 네. 우리가 디파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공개를 하고 또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오픈 소스로 해서 다 보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의 특성상 누구에게나 보여주기 때문에 이게 복제가 빠릅니다. 그래서 특정 디파이 서비스가 하나가 나오면 유사한 서비스가 바로바로 여러 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파이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덱스라는 그러니까 탈중앙화된 거래소, 네. 뭐 유니스와 팬케이크스와 이렇게 네.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미 글로벌적으로 한 400개가 나왔습니다. 네. 처음 나왔을 때가 한 2019년 이때쯤 나왔거든요. 근데 네. 불과 몇 년 만에 네. 400개를 이렇게 자기 복제, 복제를 하듯이 이렇게 사실은 나왔습니다. 코인도 뭐 수만 개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오픈 소스의 특성상 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복잡하다고 했는데 이걸 오픈됐기 때문에 뭔가 문제점을 찾기 시작을 하면 허점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고 그런 것들 또 다시 개선을 하고 하는데 천천히 좀 더 가야 되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도가 지금 아직 많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2.0이 이제 나와서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 우리가 이제 그걸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뭐 확장성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더 이후에 말씀드리고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는 야, 제가 처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우려했던 그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기술에 대한 자부심 또는 기술에 의해서 세상이 이렇게 구성되어져 가는 거에 대한 믿음 또는 일종의 과신 이런 것들이 디파이 세계에서 상당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야 이게 금융이라는 게 다른 걸 보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는 금융이 전부다고 금융이 보조해야 될 썸띵 실물 또는 실체 이건 아직 부재한 상황 즉 소위 말하는 생태계는 부재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거 비트코인의 정신과는 완전히 반대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산업에서의 어떤 탐욕이나 욕심 이런 것도 네. 좀 작용을 한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분들이 이 블록체인 기술은 향후에 쓰이게 될 것이다. 네. 예. 근데 그럼 블록체인을 조금만 더 한 번 더 다시 한번 네,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네. 왜 그 블록체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용되게 될 것인지 생각하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면 데이터들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원장이라고 하면 그 원장을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 그런 기술을 통해서 많은 탈중앙화 되어 있는 어떤 다양한 곳에 이렇게 보관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원장이 동일한 원장이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또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동일한 원장이 많으면 이걸 모두 다 해킹을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 그래서 좀 더 안전한 거 아니냐라는 개념이 이제 블록체인인데요. 현재 나와 있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세 가지의 우리가 트릴레마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블록체인 기술의 원장이 많아지면 보안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예, 전력도 엄청나게 소모할 테고요. 그렇죠. 전력 부분들은 이제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네. 이제 검증자들이 컴퓨팅 파워를 써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블록체인 서로 간에 함께 좋아지지 않는 어떤 세 가지 특성이 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확장성, 보안성, 탈중앙성 이런 것들이 보안성이 높아지려면 탈중앙성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돼야 되는데 또 탈중앙성이 또 많이 되면 또 느려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을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운 블록체인 메인넷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혁신하기 위해서 이더리움에서는 이더리움 2.0이라는 걸 나와서 지금의 높은 가스 비용, 느린 블록에 생성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들 이런 것들이 좀 개선을 하는 형태로 나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 놀아야 될 운동장 수준이 매우 작은데 거기에다가 뭔가 더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런 이 산업에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실은 좀 더 그게 어떤 뭐 사기 또 스캠 이렇게 좀 비춰질 수 있는데 왜냐하면 블록체인이 현재 있는 기술에 대한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블록체인 기술이면 뭔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잘못된 것이죠. 네. 그래서 아직은 기존에 우리가 레가시에 있었던 IT 기술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에 비하면 블록체인이 데이터 저장 수단으로 우리가 좀 더 국한돼서 설명한다면 많이 느리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하면 그런 블록체인 기술은 왜 계속 필요할 것이냐. 이게 이제 적절한 얘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우리 그 인공지능이라든지 어떤 이제 점점 첨단 사회로 가면서 데이터가 많이 좀 중요해집니다. 네.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데이터들을 이 인공지능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 빅데이터, 머신러닝, 인공지능 이게 하나의 축이 되는 네.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실은 집중화가 좀 필요한 것입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빅브라더도 얘기했지만 네. 중화가 되어 있는 어떤 그 플랫폼 사업자 그게 이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네. 뭐 무슨 막 빅테크 기업들 될 수도 네, 될 있고요. 수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뭐 예전에 공상 영화에서 봤을 때 중앙화돼서 잘못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지 잘못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또 반대급부로 좀 더 악용되는 사례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들은 페더레이트 분권화되어 있거나 좀 더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는 부분에서 안전장치 역할을 네. 좀 해야 되는 역할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다고 하면 충분히 좀 더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역할을 네. 좀 할 수 있지 않는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 디지털 세상에서 내가 저 사람하고 거래를 해서 거래장을 하나 썼어요. 거래장을 썼는데 그 옛날에 이메일로 보낸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해킹하면 안 돼. 네. 그러면 그냥 온라인상으로 이거 툭 올렸어. 네. 암호만. 그래서 저 사람한테 암호만 전달해서 암호만 누르면 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상에 그냥 네. 돼서. 뭐 그런 개념입니까? 실은 그건 하나의 이제 예에 비슷하지만 이제 블록체인은 우리가 비트코인도 내가 송금을 하게 되면 우리의 거래 기록들이 내가 100원이 있던 걸 50원을 보냈기 때문에 나는 50원이 남고 여기에는 50원이 들어가는 이런 것들의 원장을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블록에 생성이 되면 이걸 이제 모두 공유를 해서 누구나 다 우리의 거래 기록들을 볼 수 있으면서 그것 자체에 대한 어떤 좀 신뢰성 이런 것들을 네. 만들어 주는 거죠. 원래 이제 그게 이제 은행의 역할을 했었다고 하면 네.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기술을 통해서 중간에 누가 있지 않아도 실은 우리가 P2P 거래라고 한다면 네. 우리 둘만 있다고 하면 충분히 어떤 유변조에 대해서 또는 그 검증에 대해서 누군가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은 굳이 검증을 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자면 이제 그 이더리움 같은 데다가 제가 이제 뭐 어떤 계약서, 집 전세 계약서라든가 네. 집 거래 계약서 아니면 담보대출 계약서를 P2P로 해가지고 거기다 써서 올리면 네, 나중에 나 돈 받은 적 없어. 계약한 적 없어. 발을 빼. 그러면 그걸 블록체인을 꺼내가지고 여기 있잖아. 그렇죠. 하고 보면 여러 사람이 본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 그거를 이제 블록체인 기술 통해서 이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전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 시스템이고, 네네네. 예, 그래서 이더리움이 다른 거에 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조금 더 지금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네. 그럼 거기에다 더 여러 가지 것들을 담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도 최근에 나왔던 뭐 NFT 같은 것도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개념이 되는 그런 거가 되는 거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일반 사회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 디지털 세계로 가서 디지털이 어떤 그 오프라인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을 하게 되는 요즘에 뭐 인터넷 뱅킹처럼 네. 그게 이제 이거는 돈을 주고받는 뱅킹이 되지만 여기서는 어떤 약속이라든가 뭐 나중에는 사물이라든가 예술품이라든가 네. 뭐 다양한 것들 뭐 그건 디지털이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래 내역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 이 블록체인을 쓸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그 증시각도의 TV 구독자분들에게 여러분 열심히 하셨으니까는 제가 선물 하나씩 드릴게요. 제가 뭐 책을 썼어. 그래서 제가 책이 나오면 당신들한테 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열심히 하신 분한테 자 여기 1블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각도기 블록을 하나씩 드릴게요 하고 똑똑똑똑 던져주면 그게 약속이 되어서 나중에 저한테 제가 만약에 까먹고 안 주면 그걸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줘야 된다고 네. 약속하지 않았니 디지털에서 네. 내가 안 주면은 디지털 뻥 터면 각도기가 준다고 해서 안 줬어.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설명을 네. 쉽게 잘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오프라인에서보다 이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상에서의 보안과 거래성을 가지는 신용장 이런 개념인데 다양한 게 거기다 심겨질 수 있는 그렇죠. 개념인 거죠. 네네네. 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스 코드를 블록체인이 생성이 되는 어떤 조건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다양하게 활용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 우리가 그 물류를 여기서 보냈다라고 했을 때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 우리가 대출을 받았다라고 기록할 수 있거나 또 내가
디지털 상에서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웹툰처럼 네.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내 소유라는 것들을 증명을 하는 것들을 넣어놓고 네. 또 이걸 내가 판매하면 내 소유권이 이전됐다라는 네. 것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총칭해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고 이게 뭐 토큰이면 ERC20, NFT면 뭐 ERC 721 이런 어떤 기술 표준을 좀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네네. 이제 좀 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 디지털 세계에서 거래와 인증과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데 이것들이 누구에게나 증명이 될 수 있는 네, 뭐 법원의 역할도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어떤 그렇죠. 면에서 네, 네, 그 저기 뭐 공중의 역할도 해주는 거고 실제 거래도 되는 거고 네. 예, 물류의 역할도 하는 거고 그렇죠. 예, 다양한 역할을 블록체인이 담아서 할 수 있다라는 네, 그래서 탈중앙화 되어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의 모든 거래는 중개자들이 있습니다. 네. 금융에서는 은행이 있고, 또 물류에서는 중간자들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음에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실은 뭐 블록체인 기술들이 써야 되는 어떤 그 산업은 특정 어디에나 이렇게 네. 특정할 수는 없고 디지털 내에서는 전 산업 영역으로 쓸 수 있다. 디지털 내에서는 그렇죠. 그죠? 오프라인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사실 네.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 쓰려고 하는 시도들도 좀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하고 연결고리를 좀 이렇게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과연 오프라인에서 연결고리를 이렇게 만들 때 효용성이 있느냐라는 문제로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네, 그거는. 네. 네. 근데 이제 한국에는 이미 이제 많은 IT 시스템 너무 잘 되어 있기 네, 때문에 네. 실은 많은 시도를 했었습니다. 뭐 네. 이 다양한 영역에서 또 정부 영역에서도 블록체인으로 어떤 시스템을 관리를 하는 것들을 만들어도 보고 네. 또 대체를 하는 것도 고민도 해보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무엇이 더 나아질 거냐라는 어떤 이런 또 반대론자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카드사를 블록체인이 대체를 한다면 네. 카드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다가 뭐 블록체인 카드를 심어놓고 내가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했어. 그러면은 그걸로 알아서 결제가 되고 네. 뭐 그런 시스템이 되니까 네, 네. 사실 카드에 수수료 필요 없이 이건 자동으로 다 돌아가는 거니까 전기세만 쓰면 돼. 네. 뭐 이런 개념인 것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인프라는 블록체인 기술이 이용되는 거고 또 카드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네. 그 중간중간마다 디파이 서비스들이 아마 들어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그거네요. 결국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되게 시장이 없는데 거래를 했네요. 뭔가 아니 시장이 형성되고 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이 있으면 그 옆에 환전상이 있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임 대표님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니까 시장이 열려 있는데 환전상만 있는 거야. 시장이 온통 환전상만 있지. 그래서 환전상끼리 야 이거 사 있으면 이거 더 비싸죠 이러고 주고받고 이렇게 한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물건을 거래하거나 디지털 물건을 거래하거나 뭔가를 한 거는 아직은 거의 없는 거네요. 별로 시장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쪽 측면에서 보면 가상자산 또 디지털 자산들이 네. 또 디파이로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기존 금융에 대한 보조적인 역할이나 또는 이제 기존 금융 문제점을 하는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냐 아니면 그냥 하나의 우리가 실물 경제가 있고 실물 금융 경제가 있고 이게 디지털 경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더블 부킹 하는 것처럼 하나가 더 만들어져서 복제돼서 네. 말 그대로 여기에서 그냥 자전거래 하듯이 네. 하면서 네. 이렇게 버블만 만들어진 거 아니냐 약간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지금 예를 들자면 그 기존 금융에 대한 저항으로 생겼지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태가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현재 뭐 가격도 계속 떨어지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오히려 뭐 기존 금융보다 훨씬 못하네. 기존 금융은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긴 신용도 할 수 없고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4조가 날라갔네, 20조가 날라갔네, 뭐 하루아침에 네. 뭐 이런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다시 아까 그 이더리움의 2.0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는데요. 네네네. 그럼 이더리움 2.0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어떤 블록체인의 효율화, 기술적 효율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 게 이더리움 2.0이라고 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더리움이 네트워크가 작동하는 게 이제 좀 더 느리고 네. 또 이제 담을 수 있는 데이터도 좀 한계가 있고 네.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네. 이제 가스 비용을 하는데 네. 이더리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면 블록을 생성을 할 때 네. 비용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좀 비싸고 네. 실은 이제 그런 이더리움의 한계 때문에 네. 다양한 어떤
보조적인 메인넷들이 나왔었거든요. 말씀드렸던 폴리곤, 아발란체 더 낮은 비용들. 예를 들면 우리가 NFT가 작년에 좀 이렇게 인기가 네. 이렇게 많이 끌었었는데요. 네. 그때 NFT를 발행을 하는 걸 우리가 민팅이라고 합니다. 네. 그럴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사용을 해서 우리가 이 JPG 파일들을 NFT화 시킵니다. 내 네. 소유권이 누구인지 그리고 블록체인에 저장을 하죠. NFT가 인기가 있으니까 너도 나도 이제 많은 그런 작업을 하겠죠. 네. 그럴 때 이제 어쨌든 수요와 공급 때문에 높아진 가격이 비싸지게 그 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비용을 이더리움 측에다 내야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게 네. 작지 않죠. 예. 네. 그래서 그 비용들 역시도 어쨌든 이더리움의 어떤 현재 시세에 맞춰서 가격이 좀 변동되기 때문에 만약에 작년에 이제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만 이더리움 가격이 좀 비쌀 때는 그 거래 비용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네. 이제 보조적인 역할로 다른 어떤 그 메인넷들이 나오면서 저렴한 수수료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자기의 네트워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네. 유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탈중앙하고 디지털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긴 하지만 비용은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비용도 들고 사실은 ESG 개념에도 전혀 안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생존이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의문이 갑자기 확 드는데. 친환경 문제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좀 이슈화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네. 이제 전력을 너무 많이 예, 사용하니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블록체인이 생성이 되고 블록체인을 거래를 기록을 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하게 데이터를 기록을 할 거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검증을 할 거냐 네. 그 방식이 비트코인은 POW 말 그대로 해시 값이 포함된 블록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네. 때문에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했었죠. 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어떤 알고리즘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뭐 우리가 이제 POS 방식들 스테이킹을 하면서 검증을 하는 방식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은 기존에 어떤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지 않고 네. 그런 검증자들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하겠다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디파이를 그냥 디스트로이하고 새로운 이쪽 안에서의 디지털 중앙 이 자리를 잡아야 되겠네요. 그게 무슨 이더리움이 될지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으니까 네. 좀 힘들 것이고 네, 기술 개발을 해주는 이더리움이 중심에 서든지 누가 중앙에 서야지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오히려?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실은 이 디지털 자산 생태계가 좀 더 이렇게 커지게 된 어떤 시발점이 됐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어쨌든 이더리움 2.0이 좀 선도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 혹시 그러면 이게 어쨌든 거래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타는 순간 네. 그것을 그 비커를 이용하는 순간 비용이 드니 블록체인 기술만 따 튀어서 네. 이 크립토 굳이 붙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따로 떼서 거래는 안 되나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탈중앙화된 어떤 이 블록체인 데이터들을 검증하는데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이런 검증을 해주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어떤 그런 수단들이 이제 코인, 토큰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메인넷이 이 네. 네트워크가 작동할 수 있게끔 네. 이제 만들어주는 생태계가 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래 이더리움 멋있네, 안정적이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어떤 산업에서 쓸 거야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그 이더리움을 지지를 하고 그럼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우리 생태계에서는 ETH라는 이 코인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코인을 우리가 미리 내가 가지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디지털 자산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거죠. 무에서 그 디지털 그 크립토 시장하고 저는 이제 이 기존의 금융이라든가 기존 사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기존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은행 시스템이나 이런 데서 만들어놓은 것보다 오히려 크립토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비용 구조가 더 비쌀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주식 같은 경우도 주식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이제 뭐 그 거래소에 들어가서 네. 매수를 하고 매도를 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수료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수수료가 상당히 민감하죠. 그런 거래소별로 더 낮은 수수료, 더 나은 밸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경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에서는 아까 400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은 수수료가 좀 더 비쌉니다. 네네. 거기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야 되고 음. 또 자동화를 해야 되고 네네. 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스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조금은 그런 어떤 메커니즘이 다소
좀 비효율성이 좀 있는 거죠. 딴 데서 돈 버는 건 없고, 그쵸? 네, 네. 딴 데서 돈은 못 벌고 이걸로 다 시스템을 다 충당하고 시스템 다 돌리고 비용도 충당하고 해야 되니까 당연히 블록체인 비용이 기술도 써야 네.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죠. 뭐, 그러면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기존 시스템하고 싸워서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이제 그 수수료를 계속 낮추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주식 거래에서는 오더북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팔고자 하는 포지션에서 팔아야 되고 네. 내가 사고자 하는 곳에서 사야 되는데 네. 실은 최초 나와 있던 탈중앙화된 거래소들은 음. 실은 시장 가격에 의해서만 음. 거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우리가 이제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네. 내가 원하는 그 거래가 성사되지 않고 시장의 가격이 성사가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갭 차이에 대한 예를 들어 손실이 거래소에서 공시하는 그 가격대로 거래가 된다는 그 네. 말씀이신가요? 네, 예를 들면은 뭐 이더리움을 내가 사고 음. 싶은데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가격이 딱 음.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음. 네. 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화는 방법이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고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야 되고 안정성도 기술적인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 구조적인 안정성은 떨어지고 루나처럼 이거 먹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이거 갈 길 먼데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작년 겨울을 기점으로 실은 디지털 자산들이 계속적으로 네, 우하향되면서 좀 낮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때쯤에 우리가 이제 BIS 세계 결제은행 결제은행에서 리포트를 나왔었는데요. 네. 이 디파이가 순식간에 나온 지 2년 만에 한 20배가 넘게 시장이 커졌거든요. 커졌죠. 네. 김단태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TV에 음. 그 디파이에 묶여 있는 자금의 규모가 22배가 커진 거예요. 이제 네. 아무리 우리가 신용 창조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걸 뺀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BIS에서 이제 음. 시장이 커진 만큼 좀 더 이렇게 면밀히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좀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점장이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탈중앙화 되어 있다라고는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봤더니 네. 우리 테라루나처럼 네. 테라루나도 테라폼 랩스가 네. 주도를 했던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게 무슨 탈중앙화냐? 그렇죠. 어쨌든 주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 네. 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디파이 대출을 해주고 교환을 해주고 하는 이 소스 코드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네. 우리가 100년의 역사의 금융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여서 나왔었는데 개발자들 이런 기술 베이스에서 먼저 나왔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어떤 소스 코드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현재 실시간으로 라이브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고도 나오게 되고 해킹도 나오게 네. 되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탈중앙화 되어 있는 이 시스템에서 작동하는 거를 우리가 그 다오라고 합니다. 네. 말 그대로 음. 탈중앙화된 네. 어떤 이제 조직인 거죠. 음. 근데 다오는 실은 우리 웹3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두 다 민주적인 방식에 모두 참여자들이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네. 실제적으로 봤더니 다오도 너무 이렇게 세력들로 해서 네. 그거를 만들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재편이 되면서 그들의 의사 결정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 네, 우리 이제 네.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대주주에 네. 되어 있던 것이죠. 그래서 네. 표면적으로 얘기했던 탈중화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12월 이후에 이제 나왔던 큰 이슈들 중에서는 우리가 테라루나랑 셀시우스를 얘기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많은 어떤 그 레버리지나 이렇게 발생은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재정적인 어떤 안정성 장치가 부족하다. 네. 우리가 뭐 뱅크런 사태가 나오는데 어떻게 99.9%가 빠질 수 있는 상황까지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네. 실은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너무 무방비했던 거죠. 완충 장치도 없었고. 네. 셀시우스 같은 사태는 실은 아까 우로스 얘기를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그런 레버리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네. 이더리움을 그 담보로 네. ST
받고 또 이걸 가지고 또 발행하고 또 발행하고 또 네, 발행하고 또 하면서 발행하고. 버블이 네.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너무 큰 레버리지는 실은 작은 충격에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들어보니까 지금 앞으로 그 이번 사태 몇 건을 통해서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굉장히 신뢰성이 훼손이 되면서 기존 레거시 금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신뢰성이 훼손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해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오늘의 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떤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저는 어쨌든 좀 옹호론자 네. 입장에서 계속 이제 시행착오를 하는 과정인데 네. 이 시행착오에 대한 우리 그 리스크가 너무 현재 크고 많은 피해자들이 양상이 실질적으로 됐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실은 우리 기존의 전통금융의 역사에서도 아까 신뢰를 말씀하셨는데 신뢰를 정말 줘야 됩니다. 신뢰를 주지 못했을 때 어떤 우리가 많은 어떤 금융에서 교훈들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기술의 발전과 작동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보완들 그리고 이제 지금은 규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레이한 영역인데요. 네. 이런 규제들도 좀 더 세심하게 들어온다고 하면 그 규제를 통해서 이용자들이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만들어진다면 디지털 세상으로 가는데 필요한 어떤 금융 시스템 또는 기존의 금융 쪽으로 소외됐던 사람들도 쓸 수 있던 시스템으로 저는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인터넷의 변화를 보면 예전에는 전화선을 연결해서 인터넷에서 PC 통신을 하고 했는데 PC 통신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커머스를 거기다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인터넷이 더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상상도 못 했었는데 기술의 발전에 맞춰서 산업이 이렇게 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건데 아직 우리는 전화선을 쓰고 있는 블록체인의 시스템 쓰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더 많이 진보가 된다면 거기에 맞는 생태계들이 나올 것이고 또 그런 혁신가들이 그런 더 멋진 시스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들어보면서 지금 문외한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디지털 생태계가 조성이 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의 진보가 새로운 기술의 도입, 즉 디바이스의 구축이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끌어온 것처럼 네, 우리가 네, 네. 아이폰에서 본 것처럼 네. 아이팟, 아이폰에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전화를 사용하던 굉장히 큰 규모의 세계적인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진보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인터넷과 디지털이라는 건 펼쳐졌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주고받고 먹고 사는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금융 시스템이 먼저 구축이 되려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시는데 미래가 있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디지털 생태계가 조금 더 많이 커지고 구축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디지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밖에 나올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거래 신뢰성이라든가 그다음 안전성, 보안성 이런 것을 위해서 블록체인과 그와 관련된 크립토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디지털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히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그 비용을 지불을 메카닉하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이 그때야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뭐 인도나 아프리카 이렇게 네. 가보면 통신 요금으로 그걸로 전기세도 내고 지금 어떤 금융 활동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통신 요금으로 핸드폰에 결제된 그 요금으로 영화도 볼 수 있고요. 버스 타고 이렇게 통합되는 어떤 플랫폼을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실은 은행 계좌가 필요하지 않아요. 은행 계좌가 없이도 금융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걸 한편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북 지금 이제 메타인데 메타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조용히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세계에서 내가 뭔가 어떤 수익을 발생을 한다. 그리고 어떤 디지털에 내가 기여를 한 만큼 최근에 뭐 유튜브도 있고요. 뭐 다양한 플랫폼도 있는데 기여를 하는데 거기에 실물 화폐를 받지 않고 내가 특정 그 생태계에서 이용된 다른 또 이커머스라든지 다른 어떤 이제 생태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면 굳이 실물 화폐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제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이럴 때는 최근에 이제 우리 또 지금 너무 많은 어떤 금융의 변화에서
뭐 양정화를 한다고 했다가 긴축이 한다고 했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 직장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손해 보는 그런 상황들. 네. 네. 예,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갑자기 벼락거지도 됐다가 네.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이 생태계가 좀 더 건전한 생태계가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최대 경쟁자가 하나 등장하겠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CBDC가 등장하겠네요. 네. CBDC가 등장하게 되면 너무 강력한 경쟁자가 들어와서 그럼 비용도 안 받을 텐데. CBDC는 어쨌든 우리의 그 결제하고 돈을 쓰는 경험을 바꿔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CBDC가 나온다고 했을 때 실은 반대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어떤 거래 수단을 정부나 이쪽에서 다 바라보는 거 아니냐. 빅브라더가 된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CBDC는 네. 안 된다라고 하지만 네. 실은 CBDC는 우리 중앙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거고 유통은 유통기관이 은행들이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당연한 어떤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CBDC 역시도 뭐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본다라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오늘 설명을 들어서 제가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느낀 건 디지털 커런시의 진짜 최대 강적, 크립토의 최대 강적은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경쟁이라 보기보다도 네. 지금 우리 그 탈중앙화된 이런 코인들, 네. 디지털 자산들이 더 쉽게 쓰일 수 있는 전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권력과 세금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네,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아주 재밌는 과정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글로벌 경제 패권으로 우리 달러화가 또 미국이 이렇게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 너무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바뀔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이해도 되시고 지금 임 대표님이 말씀하신 긍정론과 제가 말한 부정론 사이의 간극이 어떤 건지도 보셨을 거고 거기서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블록체인과 디지털 그 크립토들의 길도 또 엿보실 수 있는 대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최근에 1년에 일어났던 탈중화된 그 디파이 쪽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았고 저는 이제 배우는 과정이었고 우리 크리에이티브 힐 임천훈 대표님께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하게 디지털 그 통화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발 더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좀 이해도가 높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조금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이 크립토 시장이 도대체 어떤 시장이고 무슨 일이 벌어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끝으로 네. 우리 그 구독자분들에게 전해주시고 싶으신 말이나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시면. 네.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는 지금 그러면 코인을 뭔가 바닥인 건가? 지금 이렇게 사야 되나? 이런 또 생각도 하고 궁금하시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누구나 다 이제 어떤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네. 뭐 단기적으로 당연히 네. 실물 금융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고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투자하는 거는 좀 다소 좀 이렇게 어렵지 않느냐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기술의 진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분명히 그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눈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프로젝트들, 어떤 블록체인 코인들, 토큰들이 의미가 있는지를 이렇게 맞춰서 보시고 그냥 어떤 뭐 지표만 보시고 올라가니까 저게 이제 같이 올라가겠다 이런 어떤 룰을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크립토에 대한 이야기 크리에이티브 힐의 임천훈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해주신 임천훈 네.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긴 감사합니다.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